대한민국 모든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생활체육팀 닥터 나마스테 이주영입니다.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각자에게 맞는 운동이 있을 텐데요. 요가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처럼 뻣뻣한 사람들한테도 네. 유연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유연성이 좋은 분들에게는 이제 실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일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횟수를 정해놓고 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매일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정기적으로 잊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하다 보면 궁금한 점들 많으시죠? 오늘도 역시나 요가와 관련한 부상들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차투랑가 단다 아사나라고 해가지고요. 48다리 자세인데요.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이나 어깨, 이 상체 쪽 전체적으로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동작입니다. 동작을 할 때 주의할 점은요? 주의하실 점은 이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 쪽으로 굉장히 체중이 많이 실려지는 동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초보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수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말고 처음에는 쉬운 동작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자세 해보실까요? 네. 네. 쉬운 걸로. 기어가는 자세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손 조금만 뒤쪽으로 오셔서 손목이랑 어깨선이 일직선이 될 수 있게 무릎을 조금만 더 당길까요?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앞쪽으로 갑니다. 팔꿈치를 굽혀서 자, 몸 옆으로 붙이고 천천히 내려가 볼까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살짝 명치 부분을 딱 대고 그대로 팔꿈치 좀 더 붙여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좋은데요? 자, 무릎 바닥에 놓고 말이 없어졌죠. 제가 말이 많은데 힘들더라고요. 천천히. 자, 아,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동작을 하시다 보면은요, 손목에 무리가 되면서 손목 건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목 건초염이요? 이 손목 건초염 뭔가 낯설기도 하고 건초라고 하면은 마른 풀 그렇네요. 웃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손목 건초염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손목 주변에 보면은 손가락을 움직인다든지 네. 아니면은 손목을 움직이는 그런 힘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들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들을 통칭해서 이제 손목 건초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실제 문제가 있는 힘줄의 위치에 따라서 뭐 손등 쪽이 아플 수도 있고 네. 이 엄지손가락 쪽이 아플 수도 있고 반대쪽이 아플 수도 있고 손목 쪽 앞쪽이 아플 수도 있고 뭐 다 아플 수도 있고 어디에 그렇습니다. 나타난다라고 특정할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실제 무리가 간 그 힘줄 주변에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네. 삼각 섬유 연골 파열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제 삼각 섬유인대 파열은 주로 이제 요 부위에 있는 그런 연골판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손을 짚고 넘어진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손을 갖다가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하는 동작들을 많이 해서 네. 퇴행성 변화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일종의 이제 인대 손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손목 건초염은 이제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런 힘줄들을 많이 써서 발생하는 그런 힘줄과 관련된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구분이 잘 안 간다면 병원을 찾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짚어주세요. 손목 건초염 역시 많이 사용한 경우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손목 건초염 환자들이 실제 제 외래에 많이 오십니다. 예. 그런데 방금 요가 동작을 보니까 손을 짚고 체중을 실는 그런 동작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이제 손목 건초염이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자세를 하게 되면은 손등 쪽 통증을 좀 더 심하게 호소하고 오히려 그런 증상들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손등 쪽 통증이 있어 왔던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자세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손목 건초염의 경우에는 사용을 줄이고 온찜질을 하고 그 손상된 반대쪽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통해서 해결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도움이 되는 자세들을 배워봤는데요. 역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손목이 또 약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동작이 있을 것 같고 손목에 좀 도움이 되는 동작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손목은 우리 관절 중에서도 굉장히 약한 관절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은 일단은 손목을 좀 풀어주는 동작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어가는 자세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두시고, 손바닥을 바닥에 둘 때는 그 대신 자,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4개 지점을 동시에 바닥에 탁 눌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손가락 역시도 바닥에 완전히 밀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체중을 조금 앞쪽으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앞쪽으로 쭉 가져가고, 그리고 손목을 약간 이렇게 뒤집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서, 네, 그렇게 해서 뒤쪽으로 엉덩이를 빼면서 해주는 동작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테이블이나 의자에다가 팔꿈치를 올려서 자, 손목을 위로 이렇게 들거나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는 동작들이 또 도움이 되십니다. 교수님, 방금 네. 전 동작은 이렇게 앞뒤로 좌우로 하는 거였는데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건가요? 이제 손목의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올리는 거를 신전이라고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거를 굴곡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 뼈 이름이 요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하는 거를 요측 변위, 이쪽으로 하는 거를 말이 어렵죠? 네. 척측 변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척측 변위를 하는 그런 근육들에게는 스트레칭이 될 거고, 반대로 손목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제끼게 되면은 요측 변위를 주로 하는 그런 근육들에게는 스트레칭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스트레칭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동작은요? 완전히 360도 돌리는? 네, 그거는 오히려 관절을 좀 부드럽게 이렇게 아. 좀 관절을 유연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오히려 해당 근육을 최대한 늘려주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스트레칭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동작도 한번 기억해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동호인들이 묻는다 Q&A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손목 부상이 있을 때마다 파스를 자주 붙이는 편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파스 이야기였는데요. 소위 파스라고 하면 소염 진통제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스 붙이는 그 패치 안에 이제 소염 성분이 이제 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루 정도는 쭉 가던데 그 정도만 하더라도 다 풀렸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이제 본인의 어떤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증상이 파스로 도움이 된다면은 이제 해결이 되는 건데, 사실 파스보다는 사실 먹는 약이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파스로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이런 소염제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회원분께서 손목이 부러졌다가 다시 나온 적이 있으셨는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셨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골진이라는 성분이 나와서 손목이 더 단단해졌다고 하는데, 골진의 성분이 궁금합니다. 골절이 일어나고 이제 뼈가 붙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가골이라고 하는 뼈가 생기고, 이제 그게 나중에 뼈가 붙고 나면은 다시 흡수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뼈가 붙는 과정에서는 이제 뼈가 굉장히 활발하게 생성이 되고, 네. 결국 시간이 흐르면은 원래 뼈의 그런 형태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한번 부러졌던 부위가 조금 주변과는 다르게 조금 딱딱한 뼈로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뼈의 경우에는 뼈가 이제 우리가 대나무처럼 생겼어요. 겉은 굉장히 딱딱하고 속에는 굉장히 성긴 그런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딱딱한 부분이 좀 많다면은 오히려 좀 그렇게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결국 성분은 똑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궁금증까지 해결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손목 건초염 혹은 손목 부상과 관련해서 덧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이후에 저런 동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항상 요가의 동작들이 본인이 만약에 앓고 있는 그런 지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증상을 악화시킨다면은 선별해서 본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만 좀 선택해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팀 닥터 3번의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치료와 재활 그리고 체력 증진을 위한 요가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워서 수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생활체육을 응원합니다. 안녕. 안녕.